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해보고, 두 번째로 일반 투자자의 청약 시뮬레이션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6개 증권사에 최소 수량인 10주씩 신청했을 때 균등 배정을 몇 개 받게 될지 김파고가 뇌피셜로 예상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올린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전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포인트 영상에서 그 3가지 포인트로 유통 가능 물량,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청약자의 청약 열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우측 링크에 나오는 영상 보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오늘은 이 3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됐습니다. 과연 기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어떻게 수요 예측에 참여했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가 상단인 6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275대 1이었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1460개 기관이었습니다. 공모가는 49,000원에서 65,000원이었는데요. 이 65,000원을 초과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무조건 청약을 받겠다는 기관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 84%에 달했고, 특히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무려 60%에 달해 기관 투자자들 역시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함으로써 어떻게든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 의무 보유 신청 비율인 60%를 2020년 IPO 대여였던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와 비교를 해보면 SK바이오팜은 80% 기관이 신청했었고, 빅히트는 44%, 카카오게임즈는 59%가 신청했었죠. 따라서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60%는 SK바이오팜보다는 낮고 다른 두 종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을 보는 건 결과적으로 기관의 공모 수량 중에서 확약한 기관에 배정되는 분량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함인데, 이는 일반 청약자의 배정이 완료된 이후인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기관의 확약 배정분이 결정되면 상장일날 유통 가능 비율이 얼마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 수치가 상장일 주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기관의 확약 배정분이 공개되는 대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난 영상에서 저는 SK바이오팜이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는 흥행할 거지만 공모가 상단에서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65,000원으로 확정돼서 일반 투자자의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 65,000원은 시가총액 5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공시된 지금 우리에게 궁금한 건 균등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증권사별 배정 방법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6개 주관사인 NH, 한투, 미래, SK, 삼성, 하나금투의 배정 방법을 제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홈페이지에 관련된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개 증권사는 모두 균등 배정의 수량을 50%까지만이라고 밝혀두었습니다. 2021년 새로 도입된 균등 배정 이후에 미래에셋대우는 비례 배정 수량을 희생하면서 균등 배정을 똑같이 맞춰주었었는데요. 미래에셋대우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3월 9일부터는 비례 배정분을 희생하지 않고 균등 배정을 50%까지만 배정하겠다고 공지를 해둔 상황입니다. 하나씩 공지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균등 배정은 일반 청약 수량의 50%라고 명시해 두었고, 미래에셋대우는 3월 9일 이후에 IPO 청약분에 역시 균등 방식은 2분의 1까지만 적용하겠다고 밝혀두었습니다. SK증권의 공지는 균등 배정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균등 배정을 청약하면 무조건 주식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청약 접수 결과가 만약에 균등 배정 수량보다도 청약 건수가 많다면 일부 청약자는 균등 배정을 받지 못한다. 즉 균등 배정 물량이 예를 들어 23만 주인데 청약 건수가 이를 초과한 25만 건이라면 추첨을 통해서 23만 명에게는 배정이 되지만 나머지 2만 명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삼성증권 역시 SK증권과 마찬가지로 균등 배정 수량을 초과해서 청약자 수가 이뤄질 때는 무작위로 추첨해서 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를 배정할 때 균등 방식에는 50%까지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두었습니다. 결국 공지사항이 따로 없는 NH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모두가 50%로 제한한 듯 보였지만 NH투자증권 역시 한국경제신문 2021년 3월 4일 기사에 따르면 균등 배정을 50%로 제한했다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개 증권사 모두 균등 배정의 수량을 50%에서 막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6개 증권사의 일반 청약 수량을 2로 나눈 숫자 혹은 2로 나눈 숫자보다 한 주 더 많은 수량이 각 증권사의 균등 배정 수량이 됩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을 몇 주 받게 될지는 표에 나와 있는 균등 배정 주식 수를 예상 신청 건수로 나누면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 신청 건수는 공모주 역사상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과 파이낸셜 뉴스 등 언론에서 추정한 신청 건수는 NH 한투 미래는 약 22만 건, SK 삼성 하나금투는 8만에서 10만 건으로 약 100만 건 정도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한 균등 배정 주식 수는 균등 배정 수량을 나눈 주수가 됩니다. 언론에서는 6개 증권사에 모두 10주씩 청약을 할 경우에는 예상 균등 배정으로 11주에서 21주 사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참고로 2020년 빅3 IPO의 전체 신청 건수는 SK바이오팜이 23만 건, 카카오게임즈가 41만 건, 빅히트가 약 25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예측한 증권사당 평균 22만 건보다 수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1월에는 계좌수가 30만 개, 2월에는 30만 개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이는 11월과 12월의 수치인 11만 개, 20만 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급격히 수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화랑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지만 상당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을 노린 계좌 개설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가족 계좌 개설을 준비한 공모주 투자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서울경제신문 3월 5일 기사에 따르면 한 가족이 계좌를 15개 준비하는 등 공모주 투자자들이 가족 계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균등 배정이 많은 NH 한투 미래에는 각 50만 건 정도가 청약을 신청할 것으로 SK 삼성 하나금투에는 15에서 20만 건이 신청해서 총 200만 건 정도의 신청 건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서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NH 2주, 한투 미래대우 1주, SK 약 2주, 삼성, 하나금투는 만약 무작위 추첨으로 추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삼성과 하나금투의 경우에는 균등 배정 수량이 약 14만 건인데 공모청약에 신청하는 건수가 이 14만 3천 건을 넘어서게 되면 무작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균등 배정을 하더라도 한 주도 못 받는 청약자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예상보다 균등 배정으로 주식을 못 받게 되면 비례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받는 게 중요해지는데요. 비례 청약을 할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비례 배정 수량을 증권사가 공시하는 경쟁률로 나눈 수치가 높은 곳을 찾는 겁니다. 보시는 표에는 각 6개 증권사의 일반 청약 수량과 균등 배정 주식수 그리고 비례 배정 주식수가 있는데요. 증권사는 계속해서 경쟁률을 공개하기 때문에 청약 둘째 날 기준으로 비례 배정 주식을 경쟁률로 나눈 수치가 높은 곳이 비례 배정에 있어서 한 주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증권사가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가능 시간 및 요일은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인데요. 저 김파고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청약자들이 몰려서 서버가 불안하거나 다운될 것을 염려해서 둘째 날 수요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경쟁률을 보고 비례 청약할 증권사를 선택해서 시간적 여유 있게 청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너주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닌 점 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핵심 투자 위험 요소 등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일부터 청약이 진행될 SK바이오사이언스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약 신청 건수가 기록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청약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식유치원 야너주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